그래서 여기 주요 입지 정도는 지금 전세가 상당히 귀하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동래구, 남구 봤죠? 동래구도 사직동 쪽이 학군이 좋은 데단 말이죠. 그래서 사직동을 한번 보면요. 사직동도 지금 전세가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직동의 대표 아파트 사직롯데 보면 지금 세대수가 1064세대인데 전세 0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도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도 전세 0개 있습니다. 전세 없어요. 그 다음에 사직역 삼정 그린코어 더베스트, 이거는 이제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고요, 브랜드 아파트도 아닌데 313세대 중에 전세 4개 있는데 조금 높은 금액에 나왔고요. 예, 그래서 사직동도 전반적으로 전세가 작은 상태다 이래 봐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수요가 얼만큼인지 보겠습니다. 수요가 얼만큼인지. 그래서 신축 아파트 수요를 보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수요를 보면 자, 여기 리치고에 들어와서요. 다시 리치고 첫 화면에서 시황을 찍고 부산 찍고 쭉 밑으로 오면 여기 미분양 아파트를 볼 수가 있고요. 부산은 평균 4,400호가 넘어가면 조금 불안하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지금 4,700호거든요. 4,720호면 어떻냐면요. 근데 이것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막 엄청 안 좋은 상태는 아닌데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는 되죠. 근데 부산 또 이걸 뜯어놓고 보면 어떻냐면, 자, 이거를 뜯어놓고 보면 하급지의 아파트가 미분양인 거예요. 그래서 부산은 여전히 A급지, 상급지에 입지가 좋은데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에 이게 없어. 신축 공급이 없어. 그러면 하급지의 신축은 조금 조심해야 돼. 잔금 칠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상급지는 여전히 분위기가 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볼게요. 거래량을 보면 여기 부동산 지인에서 지역에 들어와서 부산을 찍고요. 검색.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주요 지표에 거래량 찍으면 거래량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체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거 면이 그거 이제 평균 거래량이고 요거 선은 월별 거래량입니다. 월별 거래량. 그래서 여기 평균보다 높았던 구간에는 시세가 올랐고요.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요거를 지우고, 자, 평균보다 높았던 구간에는 시세가 오르고 낮았던 구간에는 하락 및 보합, 또 높았던 구간에는 시세가 오르고 또 낮았던 구간에는 시세가 떨어지고 거래량이 많은 구간에는 이렇게 급등, 거래량 급등은 또 급등, 그 다음에 거래량이 낮은 구간에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매매가 대비 선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보면 지금 현재 전체 거래량이 평균 대비는 5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부산은 수요가 조금 안 받쳐준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왜 수요가 안 받쳐주냐면 지금 다주택자들이 취득세 중과라든지 종부세 규제 때문에 못 사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수요가 없어 이래 보기에는 좀 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망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망지수를 보면 자, 거래량을 이제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전망지수를 보면 여기 전망지수 기타에 들어오면 나오거든요. 가격 전망지수 보겠습니다. 이게 한 2, 3개월 정도 좀 선행하더라고요. 보면 여기 주황색 선 있죠. 요 선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이면 좀 분위기가 좋은 건데 부산이 2023년 9월 조금 타나 싶었더만 떨어졌고 또 24년 9월 좀 타나 싶었더만 떨어졌고 근데 이걸 보면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떨어졌다가 24년 12월까지 좀 빠졌다가 1월 달은 다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매매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평균보다 소폭 아래 상태다. 근데 좀 약간은 꼬리마라 조금은 올렸다 이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 전망 지수를 보면요. 전세는 오히려 좀 낮습니다. 전세는 보면 평균보다 위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악재 중에서도 그래도 평균보다 위에 있다. 근데 신축 공급도 없다. 그러면 전세가부터 반응할 확률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심리 지수를 보면요. 자, 제가 요거서 핵심을 봐야 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매수 우위 지수로 와가지고
저는 요 파란색 선 있죠. 요 두 개 지우고 파란색 선이 파는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85.9인데 이게 80 이하로 내려오면 조금 유의미한데 아직까지는 팔고 싶은 사람이 좀 더 많구나 이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우위 지수 요 노란색 있죠. 매수 많은 빨간색 아닙니다. 매수 우위 지수 요게 40 이상이 되면 좀 유의미하거든요. 40 이상이 되면. 근데 지금은 15.7이니까 아직까지는 사고자 하는 심리가 본격적으로 막 발동되지는 않았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두 개를 요렇게 일단 보면 뭐 어떻게 보냐면요. 사고 싶은 사람의 심리는 40 이상이 유의미하고 팔고 싶은 사람의 심리는 80 이하로 내려와야지만 유의미. 이거는 40을 넘어가야지만 유의미하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무릎이 시작되는 게 약간 요게 40 이상, 요거는 80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장을 알려주는 건 요게 있어요. 매도 많음과 매수 많음을 가지고요. 이게 크로스되는 구간이 있죠. 첫 크로스 되면 뭐냐면 팔고 싶은 사람보다 사고 싶은 사람이 초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장이 나타납니다. 불장이. 첫 크로스 때 불장. 그 다음에 요때 크로스 일어나죠. 가격 상승. 그러다가 또 요때 크로스 되죠. 크로스 거의 간당간당하게 됐죠. 요때 보면 급등.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크로스는 영끌족이 사는 거. 그래서 첫 크로스를 주목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크로스는 거의 영끌족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크로스 이후에는 영끌족이기 때문에 약간 고점 찍고 이제 빠진다. 마지막 크로스 고점 찍고 빠진다. 마지막 크로스 고점 찍고 빠진다. 그래서 첫 크로스를 주목해서 매수, 마지막 크로스를 주목해서 매도. 이런 것도 조금 좋은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너무 좋은 내용 많이 알려드리죠. 그래서 부산은 전반적으로 보면요. 현재 시장 흐름은 급등했다가 코로나 때 급등했다가 급락 후에 현재 다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저평가 상태니까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공급량이 없습니다. 플러스 1점. 근데 쌓인 매물량이 많은 게 조금 아쉽다. 현재 신축 공급은 없는데 쌓인 매물량이 좀 많은 게 아쉽다. 그 다음에 부산은 현재 수요는 많지 않다. 마이너스 1점. 근데 신축에 대한 수요는 조금 있는데 거래량이 아직 부족한 게 정부 규제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마이너스 1점보다는 마이너스 0.5점 이래 봐오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종합 점수가 여기가 이제 플러스 2점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부산은 25년부터는 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떠냐면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 정도를 놓고 전세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키를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까 대출 규제를 풀어주느냐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면 좀 더 빨리 상승할 것 같고요. 규제를 안 풀어준다면 전세에 의해서 조금씩 회복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1년에서 2년, 3년을 놓고 넉넉히 접근하시되 이제 정부가 키를 딱 쥐고 이거를 풀어주면 빨리 움직이고 안 풀어주면 좀 늦게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렇게까지 이제 부산의 전망을 봤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이거를 제가 울산과 창원도 나중에 같이 볼 건데 이거를 여러 지역을 이 지표를 가지고 보다 보면 어느 정도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